3년 육아휴직이 준 기회. 이것은 제가 2020년 12월 17일 날 썼던 일기장으로 소비연금 얘기에 썼던 내용입니다. 12월 17일 날은 저희 교사 봉급날입니다. 글을 쓰다가 오늘이 교사 월급날이라는 걸 깨달았다. 1985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8년 동안 매월 17일에 봉급을 받았다. 봉급에 얽힌 추억들이 떠오른다. 12월과 1월에 받는 월급은 최고로 좋았다. 방학이라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도 돈이 들어왔고 1월에는 연차에 따라 월급이 4 내지 5% 인상까지 되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돈을 받다 보니 18년이 지나 있었다. 아직도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마지막 봉급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은 하이리빙 월급날이다. 200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0년 동안 매월 18일에 봉급을 받고 있다. 매달 17일에 받던 교사 월급은 나오지 않고 매달 18일에 받는 하이리빙 월급은 계속 나오고 있다. 감회가 새롭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는 말은 진리다. 겪은 고생이 클수록 나이 들어 얻는 대가가 크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생활해 본 것은 행운이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당시 근무하던 학교 교직원들은 대부분 강남 혹은 분당에 살고 있었고 그중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우리 학교 교직원 50명 중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랬다. 버스 노선에 따라 근무지를 배정받았고 우리 학교는 21번 버스의 종점인 둔촌동에 있었다. 30년 전 이 얘기를 SNS로 쓰자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한국에 돌아온 1991년 우리 학교 교직원 50명 중 서너 명이 프레스토 혹은 포니 자가용을 타기 시작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시절에 겪은 이야기들이다. 1987년 7월 남편은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남편을 따라 함께 가고 싶었지만 휴직이 어려워 갈 수가 없었다. 육아휴직을 받는다고 해도 쉴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었고 병휴직을 받으면 되긴 했으나 진단서가 있어야만 했다. 외국에 나가려면 결국 퇴직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힘들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아까워 남편 혼자 갔다. 1987년 12월 노태우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산후휴직 3년 보장, 노태우 후보자가 내세운 선거 공약들 중 이런 공약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3년 육아휴직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께서 약속하신 공약이에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987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대통령 선거 공약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에 관심이 없었고 아직 선거 공약 시행 전이었기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다. 1988년 1월 1일부터
공약을 시행했으니 대한민국 3년 산후휴직 1호 혜택을 받아 미국에 가게 된 것이며 미국 생활이 인생을 사는데 3가지 큰 도움을 주었다. 첫 번째는 돈의 중요성이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맞벌이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둘 다 돈을 못 벌었다. 덕택에 500원, 1000원의 기중함을 절감했다. 당시 국비 유학생에게 지원해준 금액은 올 1100달러였다. 그중 절반인 550달러를 집값으로 내고 나머지 550달러로 우리 4인 가족이 살아야 했기에 1달러를 쓰는데도 심사숙고했다. 의료보험이 없으니 아프면 바로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아프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한 채로 온도, 습도, 영양,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애들을 길렀다. 75센트, 당시 630원 정도 됐습니다. 환율이 840원이었거든요. 75센트, 코인 세탁기를 한 번 돌리는데 드는 돈이었다. 630원만 내면 간단히 끝날 세탁이었지만 돈이 아까워 손빨래로 기저귀를 일일이 빨았다. 아이들은 어렸고 나오는 족족 빨다 보면 하루 종일 20장씩 빨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빨래를 딥 베란다에 널어놓으면 멕시코인 매니저가 와서 미관상 안 좋다며 얼른 거두라고 잔소리를 했다. 건조기를 쓸 돈이 없어 태평양 햇볕에 빨래를 말렸다. 시사이드, 우리가 살던 마을의 이름이다.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내 생에 가장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 아들이 식탁 모서리에 눈가를 찧었다. 꿰매야 하는데 치료비가 무서워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소독만 하고 연고를 발라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아들 눈가의 상처를 보면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두 번째는 시스템 소득이다. 미국에서는 집주인을 오너라고 불렀다. 매달 550달러씩을 꼬박꼬박 집세로 내며 오너가 부러웠다. 이거 하나면 오케이. 어느 날 오너는 망치 하나를 든 채 웃으며 말했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오너는 우리 집과 같은 임대주택을 20채 정도 보유하고 있었으니 한 달에 집세로 버는 돈이 550달러 곱하기 20채 1만 1000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000만원이었다. 1달러조차 아껴 써야 하는 나, 매달 1만 1000달러를 임대료로 받는 오너.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월 1000만원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바로 이때 생긴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권리 수입,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노동 수입. 하이리빙은 권리 수입을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리빙 사업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망치를 들고 여유롭게 웃는 오너의 얼굴이었다. 둘 다 돈을 못 벌고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료보험 없이 아이 둘을 기르면서 우리 부부는 60대 이후 삶을 생각했다. 한국에서도 직장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직장이 없다면 대출을 해줄 리 없으니 은퇴 후에는 외국에서 살던 것처럼 살게 되겠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지내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29의 애순 이후의 삶을 미리 경험해보는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이다.
동네 모텔에 찾아가 청소하고 1시간 안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다. 아이들을 1시간 맡기는데 드는 돈보다 더 적었고 애국인이므로 그보다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일을 할 이유가 없어져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지금은 그때 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선진 유통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28년을 살았고 그중 22년 동안은 통행 금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냈다. 미국에 와서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처음 보았는데 완전 별천지였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 자가용을 타고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다닌다. 모든 것이 다 신기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하이리빙 사업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제 미국은 대형마트가 지고 홈쇼핑이 뜨고 있어요. 홈쇼핑보다 더 진부한 마케팅이 바로 레통 마케팅입니다. 레통 마케팅은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선진 유통 시스템을 먼저 경험한 덕택에 내 귀에는 이 얘기들이 들렸다. 젊은 시절 내 안에 심어놓았던 간절한 꿈이 때를 만나 싹을 튼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연결 공유를 하는 것이다. 품질 좋은 제품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소비 정보를 연결 공유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 공유하는 것이다. 1987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서울시 교육청에 건 한 통의 전화가 20년 앞선 안목을 선물해 주었다. 3년 육아휴직에 감사드린다. 35년 전에 제가 이 얘기인데 그때 미국에서 살았던 그 경험들이 지금 은퇴 없이 평생 이렇게 현역으로 살면서 소비를 직업으로 소비를 연금으로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로 또 100세 시대로 너무 힘든 상황에 이런 걸 만들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